안녕하십니까? 복지 신청 방법을 알려주는 남자 복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기초수급제도 신청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 잘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능력 여부, 즉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연령 30세, 60세, 100세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의 종류별로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에게 지원이 되며 원칙적으로는 가구 단위 보장을 하며 예외적인 경우만 개인 단위로 보장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라는 것을 결정을 하느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것은 요즘에 긴급재난지원금 책정 방법으로도 많이 알려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2020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설명해 드리자면 1인 가구는 175만 7,194원, 4인 가구는 474만 9,174원입니다. 매년 이 기준 중위소득을 확정을 하고 난 뒤에 이 자료를 바탕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5%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되면 해당 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생계비를 통장으로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1인 52만 7,158원, 4인 142만 4,752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1인 월 52만 7,158원, 4인 142만 4,752원의 현금 생계비 지원을 통장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계비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소득평가액은 내 가구의 소득, 예를 들면 4대 보험이 가입된 상시 근로소득,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용 근로소득 등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내 가구의 재산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자가의 경우 공시지가액, 전세의 경우 보증금, 은행에 들어가 있는 예금, 적금, 보험, 증권 등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재산의 기본공제액, 수급자 자동차에 관한 세부 설명은 채널 내 영상에 촬영이 되어 있으니 꼭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기초수급, 생계, 의료, 급여에서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가족 부양의 원칙입니다. 급여 신청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이 될 수 있으면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의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금융동의서를 받아서 부양능력 조사를 합니다. 이때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국가가 도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일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를 기준으로 본다면 나와 배우자의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부양의무자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핵심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쉽게 알려드리자면 부양의무자에게 지금 나오는 화면을 찍어서 카톡이나 메시지를 보내 이 기준 안에 든다고 하면 신청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신청하려는 가구가 1인이며 부양의무자 가구가 2인일 때는 369만원 이하일 때, 수급 신청하려는 가구가 2인이며 부양의무자 가구가 4인일 때는 594만원 이하일 때, 부양능력 미약으로 소득인정액이 추가는 되지만 한번 신청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중 소득만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수는 많지만 신청서를 넣어보는 데는 이 정도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양의무자 금융동의서가 진구가 어려운 상황, 즉 가족관계 해체일 경우에는 심도 깊은 상담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예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인 180만원의 소득, 배우자 근로능력이 없으며 질환으로 소득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인 초등학생 2명, 보조금 4천만원에 월세 30만원, 금융재산 1,400만원. 부양의무자 본인의 부는 사망했고 모는 기초연금을 수령했습니다. 다른 재산은 없고요. 배우자의 부와 모는 사망했습니다. 이 예시로 생계급여 기준을 설명해 드리자면 소득인정액은 소득 30% 공제 후 126만원 플러스 재산 대도시 6,900만원이 공제되어 0원으로 126만원입니다. 또한 본인 모의 기초연금만 소득이 있으므로 수급권자 4인의 부양의무자 1인 부양능력 없음 기준에 부합하므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충족합니다. 결과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180만원 소득에 30%를 공제하면 126만원, 4인 가구 소득인정의 기준은 142만원, 대략 16만원의 생계비 수령과 의료 혜택, 주거비 30만원, 1, 2급지 기준입니다. 교육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180만원 벌어서 4명이 먹고 살 수 있겠냐고요? 네,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 180만원 플러스 생계비 16만원 플러스 월세 30만원 플러스 의료 지원 플러스 교육 지원까지 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가능하다면 주 소득자가 더 급여를 많이 받는 직장이나 사업을 해서 더 윤택한 삶을 사는 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부가 질병이나 장애를 얻어 회사는 실직하고 사업장은 폐업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삶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주 소득자도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또한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실직이 이어져 어려운 상황이 이어진다면 기초수급 제도를 먼저 신청을 하고 국가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생계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를 조건부 수급자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간 관계상 기초수급 제도 중 생계급여에 대해서만 예시와 함께 알기 쉽게 이야기해 드렸고 2부에서는 생계급여의 근로능력 평가 여부와 조건부 수급자의 이야기, 의료급여 신청 방법 등 일부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부탁드리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